종렬 건조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건축이 시대를 담다는 걸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 허정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부담스럽습니다. 뭐 해라니까 지가 일본어로 하고 사실 오늘 제가 희한하게 강의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경남대 폴리텍 대학 여기 왔는데 그 두 분은 아주 쉽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기대된다, 뭐 영상 찍는다 이렇게 압박을 하시고 뭐 그 뒤에는 웃겨라, 웃겨라 하는데 제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진지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뭐 웃길 재주는 없고 내용이 흥미로우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강의를 뭐 부족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시대를 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책 서두에 제가 머릿말에도 썼는데 우리가 행위예술이든 추상화든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건 몰라서 이해 못해서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도 저도 격렬하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요즘에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굉장히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 신문사에서 그 저희 쪽으로 경남협회 쪽으로 한 면으로 해가지고 낼 테니 건축을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라고 해서 우리 6명 필진이 모여서 한 면으로 해가지고 23회 동안 그렇게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했고 그래서 그게 버리기도 아깝고 내용이 나름 우리 저 빼고 5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내보자. 그리고 책을 쓸 적에 글을 쓸 적에 우리 허정도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안 좋으면 조언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행히 오늘 또 그 양산에서 건축사 한 분이 이 책을 읽고 80권을 사서 양산 건축사에 그 전체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80권 저희가 책을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제가 뭐 신문에 기고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주로 일본의 단독주택의 변화, 주거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시간 어떻게 짬을 내서라도 제가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오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게 시간이 되면 그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느끼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건축 최초의 주거는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비가 왔을 적에 나무 밑으로 간 요 공간이 최초의 아마 건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건축은 뭐 집이라기보다는 주로 보호용 쉘터의 기능으로 이제 건축에서도 주거의 기능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저장을 하고 불을 축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축이란 게 동양은 이제 목조로 해서 서양은 석조로 주로 해서 건축이 미학적 형태로도 좀 발달을 해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축은 많이 이제 그 형식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는 이제 워낙 힘들고 환경이 안 좋으니 빨리 지어서 빨리 공급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생활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에서도 이런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자기 과시도 있지만 감성적 변화도 건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변화, 시대에 따른 주거 공간의 변화가 필요한 시간으로 해서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이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주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동주택의 장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점과 인식을 보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이겠죠. 그 다음에 규모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부대 시설이나 정원,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 그 다음에 재산 정식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쓰면 처음 이 문주, 물론 오픈되어 있지만 이 문주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소거든요. 문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공동 현관문을 지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마지막 현관문, 이 정도면 거의 뭐 감옥하고 비슷하죠, 보안이. 그래서 저도 어디 외국 가거나 어디 놀러 갈 적에 가족 걱정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이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파트를 요즘에는 이제 그 위탁회사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형광등 하나 나가도, 불 하나 나가도 전화하면 바로 해주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다.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 처리나 그다음에 상가도 근처에 있고 관리실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재산 정식인데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내용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그 위험한 아파트입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를 축하한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그래서 빨리 지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재산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을 보면 단절과 획일성, 층간 소음, 뭐 청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짓는 고층 아파트에서의 피난, 그리고 도시 경관의 손상과 재개발 시 재입주율이 아주 미미하다. 뭐 이 정도로 크게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절의 문제인데 박구용 교수가 이제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데, 사회와 공동체는 철학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사회란 것은, 그러니까 소속감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일본 국적을 얻고 싶다면 바로 일본을 가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드는 게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의 일제시대 때 뭐 친일파도 생길 수 있고 독립운동가도 생길 수 있는 거. 그래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들은 과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우리 그 아파트 커뮤니티죠. 목욕탕, 골프장, 뭐 헬스장 가도 저도 사실은 여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목욕하러 가고, 뭐 골프는 제가 안 치니까 헬스장도 가는데, 여기서 한 번도 누군가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편의시설이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되지 않고, 저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한 6천 세대 되는데 딱 저희 집 앞집뿐만 합니다. 그것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옆집 문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적에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 들리면 안에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남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LH 계시다 나온 지금 서울에 집에 있는데, 그 경남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경남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한대요. 그 우리 아파트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나마 시골이고 촌이니까 어느 정도의 공동체, 경남이라는, 창원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혀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획일성인데요, 외국에 있는 아파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중국에, 우리가 요즘엔 좀 인정하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중국의 자하디드가 설계한 주거입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태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것도 이태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건 유명한 아파트죠. 물론 우리나라에 이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거 지어놨으면 벌레 생긴다고 아마 나무 금방 자를걸요. 이제 친환경적 아파트라는 거죠. 에너지
그 손상이 적고 뭐 그런 아파트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거는 지금 창원에 있는 6천 세대 아파트죠. 거대한 벽 아닙니까 이거? 저도 솔직히 저는 여기 사는데 매번 지나갈 때마다 겁납니다. 특히 언제가 겁나는가 하면 그 동업에서 넘어올 때 완전 도시 하나를 앞을 쫙 막아놓고 있거든요. 예,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 심의 받을 적에는 요 사이에 틈이 잘 보이는 뷰를 잡아가지고 심의를 해가 통과를 했겠죠. 아마 동업에서 넘어오는 그 뷰를 해놨으면 이 창원시에서 통과시켜줄 리가 없죠. 이건 또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메트로인가요? 아파트죠 이게. 이거와 이런 아파트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획일적인 공간에 그 인면의 건물 형태에서 디자인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하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유명하죠 이것도. 뭐 희한하게 이런 거 해놓고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서울 쪽하고는 조금 개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 평면적 획일성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진해 살 적에 살던 아파트 평면이고요. 요거 강연하려고 제가 인터넷 찾았습니다. 제 평형. 오른쪽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다른 게 알파룸이 있고 저기 팬트리가 있는데 이름 하나 다르고 형태 조금 다른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요 이제 침실 여기서 잤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사를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벽지도 요새 다 거무리한 색깔 쓰고 가구도 똑같고 옆에 있는 누이는 마누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진짜 순간 딱인데 이사 왔나 우리 이사 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획일적인 평면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에 가장 요즘이 아니죠 오래됐죠 층간소음 뭐 건축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없애려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로 아파트는 이 벽식 구조로 짓죠. 근데 우리가 라멘 구조로 해서 볼을 넣으면 이 층간이 그 소음이 볼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이 벽식이고 왼쪽이 라멘조인데 여기 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층쯤 올리면 한 층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도 기둥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저런 식으로 기둥이 생기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시공비나 이윤 때문에 벽식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실은 이거 없앨 수 있는 건데 못 없애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는 실제로 라면조로도 많이 짓습니다. 고층 아파트 화재인데요. 뭐 이거는 뭐 설명하든 안 하든 불이 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새 불연제 쓰는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아파트도 불나니까 뭐 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30층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안전구역을 설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법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실제 목숨은 건질 수는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아주 그 안전하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 경관 손상과 재개발 시 재입주율 밈인데요. 제가 그냥 구글 지도에서 아파트 그 중에서 조금 규모 있는 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PPT에서 그려봤는데 메트로 생기고부터 이렇게 지금 쑥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마산 저 지나서 지금 아파트 지어 있는데 저것도 앞으로 쑥쑥 공격해 올 거고. 요것만 보면 마산이 그나마 아파트 비율이 좀 작지 않나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곧 요 부분들이 지금 다 앞으로 잠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경남대 옆에 저 장군동 저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개지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 곳인데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길이 쫙쫙 나 있고 나름 괜찮거든요. 향도 좋고 뷰도 좋은데 아마 오래지 않아서 이게 다 뜯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닷가에 이렇게 많이 아파트 있는데 이런 도시가 잘 없죠. 대부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내일 뭐 저도 와서 들었는데 여기 마산 앞바다에 정치인들이나 그 해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똥 내일 이제 또 대책을 논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저거 그래도 최소한 저거까지는 좀 막아야 우리가 도시의 경관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지리원에 있는 3D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메트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가는데 평면상 배치로 보면은 그렇게 많나 싶은데 지리원으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요거는 저 경남대 가포 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실제로 아파트가 저렇게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도시가 뭐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사례 중에서 원주민 재입주율을 봤는데 많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뭐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조사는 없는데 월간 인권연대라는 데서 재입주율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17%. 그다음에 국회 용역 보고서 중에서 하나에 보면 기름 지역에 보면 가옥주가 13%, 세입자 7%, 그러니까 한 20% 미만 정도 재입주율. 그러니까 주거지나 이런 걸 밀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실제 사는 사람들이 20%도 채 그 새로 짓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도시 난민이 되는 거죠. 특히 연령이 높으신 어른들은 뭐 매덕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도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제도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5,000세대, 6,000세대 쉽게 짓지만 일본은 그렇게 대규모 개발은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고야의 사례에 보니까 이분들은 차지권, 차가권, 그러니까 임대란 뜻입니다. 저런 것까지 해가지고 많이 그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40가구 중에 한 27가구 정도는 남아서 재입주를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산에 최근에 개발된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분은 야마모토 리켄시라고 일본 건축가입니다. 일본 건축가인데 판교의 월든 힐스라고 이분이 이제 건축계의 그 로열상이라는 프리처크를 받으신 분이죠. 사적인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금의 집에 공적인 공간을 삽입. 공적인 공간이라는 게 커먼 데크와 현관 진입, 공용 테라스죠. 사실 이거 말이 들으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용기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옆집하고 공용 공간을 같이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 공동주거도 처음에는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미분양 상태. 그런데 딱 10년 살고 그 리켄 씨에게 주민들이 감사의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중에서도 아직도 몇 가구는 자기 집 커튼 치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글을 편지를 써서 리켄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 아파트입니다. 뭐 아주 우리 지금 창원에 있는 고층의 아파트는 아니고 저층 공동주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생기죠. 공동체. 이런 동네에 살면 아이를 좀 편안히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공간들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가면 아까 사중보안에 의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 탁 독립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요 길을 통해서 서로 진입하고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안으로는 이건 또 다른 방식인데요.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 잘생기신 분이 경남대 건축학과 박진석 교수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에 이분도 여기서 강연을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완월 달빛 사회적 주택입니다. 위치는 마여고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아주 흐름한 동네 거기에 이분이 오랫동안 해서 창원시가 물론 개인이 개발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10여 가구 살던 할머니들 땅을 내놓고 국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지원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박 교수님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 딱 갔을 적에 열 몇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딱 갔는데 박 교수님이 책임감을 확 느끼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딱 갔는데 그렇게 집에서 지린내가 나더래요. 지린내가. 그게 뭔 뜻인가 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시스템이 상하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햇빛도 잘 안 통하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그분이 꼭 이거를 성사를 시키셔야 되겠다 해서 아주 몇 년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는 주민들은 자기 땅을 내놓고 그래서 건물을 짓고 원룸식으로 해서 집을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그다음에 밑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공동 운영 자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위쪽에 그걸 공동 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평면이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포인트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카페 위에는 주거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요 위에 요 공간은 마을 공동 시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공간은 제가 갔을 적에 놀랬던 거는 요 중간에 있는 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도시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빈민층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시는가 생각해 보면 거의 불편하고 하니까 밖에도 잘 못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행권이 없기 때문에 밖을 잘 못 다니죠. 근데 요 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런 공간이 있으니 저 동네에 있는 태권도 도장 사범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태권도를 합니다. 야야 하면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들은 집 앞에 테라스 나와서 보고 어떤 할머니들은 그것마저도 힘들면 창문 열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행사할 적에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굉장히 이 마당이 중요한 공간이더라고요. 박 교수님도 설계할 적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할머니들이 처음과 지금의 서로 이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도 많은 문제점은 사실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나의 개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개발 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재입주율을 높이는 방식. 진정 재개발 올바르된 재개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개발하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모델하우스부터 지어가 분양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허정 선생님 강의 때 들었는데 LH처럼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독립적인 기관인데요. 거기서 아주 전문가들이 공공성을 같이 넣으면서 땅을 매입 먼저 거기서 하고 그 시행자를 선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시행을 잘할 사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공공성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은 옛날에 있던 진짜 아주 급속하게 개발한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좀 되다 보니까 쉽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천정에 달려 있는 저런 거는 우리 박 교수님이 인테리어를 그금 나한테 설계비를 200만 원을 줘가지고 기가 차서 내가 그래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인데요, 굉장히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천정에 있는 요 목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인테리어를 그금 200만 원을 줘가지고 시키면서 현장을 가니까 이 목재가 다른 데 있던 목재가 아니고 이 가옥들을 철거할 적에 남은 부산물입니다.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된 목재죠. 그래서 박 교수님께 저걸 한번 우리 인테리어 써보자 해서 근데 많이 방치가 돼 있어서 썩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드릴로 이렇게 한번 뚫어 보니까 겉만 말랑말랑하고 속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이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희한한 게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지 스스로 석기를 품어내고 뭐 머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공사하는 중에 1년 동안 비를 맞고 방치가 돼 있었는데도 아주 그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중에서 요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설계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그때는 지금보다 열정이 훨씬 더 대단했겠죠. 핵심이 자연이었습니다. 왜 자연이었는가 하면 여기 건축주가 그 당시에 마음이 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을 많이 넣어서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약간의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이 요 앞에 있는 저 집입니다. 물론 지금 설계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잘할 겁니다만 뭐 좀 군더더기가 좀 있죠. 나름대로 이제 채광을 넣고 하려고 욕심이 과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타원형은 이 집에 손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거의 안 오는데 게스트룸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1층, 2층으로 나눠진 주택입니다. 이건 이제 뒤쪽에서 바르면 해원천 따라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모습. 이게 그 안주인께서 마음이 좀 아프다 보니 남편이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깐깐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사모님 마음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사모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 건축주한테 보여드렸던 모형이거든요. 이게 최후의 모형이죠.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 주인이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원한 대로 가진 것 같습니다. 도면인데요. 이제 여기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만 자연이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16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흙입니다. 물론 유리로 이렇게 다 감싸져가 있고 흙이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안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하고 높이 차이가 없게 13번은 손주들이 놀 수 있는 그냥 그 바닥입니다. 그리고 15번은 애들 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루하고 흙하고 같이 있고 지금도 그대로 나무가 잘 자랍니다. 온실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적에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기대감을 품고 사실은 이걸 봤던 겁니다. 2층에서 본 모습, 2층까지 이렇게 뻥 뚫려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 YMC 지나시다가 볼 일 있으면 한번 보시면 요 앞쪽에 요 커튼을 유리 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층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공간입니다. 수공간인데 안에 수공간이 밖에 수공간으로 물이 오버플로우해서 넘쳐가는 구조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인가 하면 지붕에 있는 물을 한 방향으로 해서 모아서 한 곳에 모이면 압력이 가해지면 지가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열리도록 해서 여기에 있는 벽천이 있습니다. 약간 경사지게, 왜냐하면 바로 떨어지면 물이 튀니까 이렇게 축축축 내려와서 요 물이 여기 고였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넘치는 구조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놨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서 지금도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앞에 요거는 게스트룸인데 손님은 오지 않는 게스트룸이고, 예. 그래서 여기가 2번이 거실입니다. 2번 거실은 옆에 회원천을 조망하고 가장 좋은 공간이라 싶어서 거실 2번을 했고, 여기 2번에서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던 나무가 심겨져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물이 저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위에 물동이가 있어서 여기서 오버플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 벽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안방에서 봤을 적에 이제 어쨌든 저는 이 건축주 사모님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쪽에. 내부에 이제 공간 속에 여기 전부 지붕이 천창입니다. 빛이 강렬하게 들어오고 요 옆에 작은 홈이 보이는 이게 그 전동창입니다. 단추 눌리면 이렇게 열리죠. 그럼 바람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정자처럼 하나 넣었는데 조금 설계의 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낮았으면 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빛이 안에서 조각이 돼서 사실 되게 좀 이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명서동 주택입니다. 이거는 창원 명서동의 주택가에 있는 건물인데 제 친구 집입니다. 제 친구 집인데 이 집을 지을 적에 이제 두 가지가 2층으로 짓지 말자.
그러니까 어차피 딸들 다 시집 가면 2층 쓸 일도 없는데 단층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전부 2층을 해가지고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층으로 하자. 그리고 중정.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는 지금 프라이버시가 있는 중정이 좋으니까 중정을 하나 넣어서 옆집과 다르게 좀 계획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친구랑 해서 저 아까 그 첫 번째 집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중정이고 실제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본 모습이고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이 중정을 통해서 각 방끼리도 서로 열면 다 보이고 좀 개방적이고 또 외기와도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안으로 중정으로 다 향해가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바로 중정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계절이 있다고 봐야죠. 그 공간 안에. 평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관이 있고요. 들어가면 현관이 굉장히 크죠. 현관이 큰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분들이 두 분이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건조기가 잘 돼 있는데 아침 나갈 때 빨래를 널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관을 크게 해달라 해서 현관을 크게 했고요. 요 내정 중정을 통해서 안방 자녀방들 거실이 다 서로 소통되고 문을 열어놓으면 다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한지문을 제가 설치해 놨죠. 예, 그렇게 계획된 건물입니다. 이게 현관입니다. 아마 요 주변에 들어선 현관 중에서는 제일 크고 실제로 여기서 빨래 잘 말리고 있더라고요. 예,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중정입니다. 뭐 자그마한 중정이죠. 큰 중정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자기들이 많은 일이 일어나고 딸들하고 뭐 같이 앉아서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실에서 본 모습이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이건 거실입니다. 안방하고 자녀방 하나는 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 편백나무를 사용했는데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근데 편백에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편백이란 게 한 4, 5년은 피톤치드가 막 나오다가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라인더로 갈아주면 또 그 피톤치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부모방과 자녀방만 이렇게 편백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주택은 외산리 주택인데요. 여기는 귀촌이죠. 예, 귀촌 주택입니다. 이거는 저 고성에 있는 건데요. 이제 택지 개발한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예, 여기서 제일 특이한 점은 이제 외부 공간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저 입구에 들어오면 텃밭, 그 다음에 요 건물 사이에 있는 안뜰, 그리고 여기가 거실과 높이가 똑같은 앞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공간을 세 개를 나눠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마당과 놀이가 있는 공간. 이제 이분이 평면을 보면 요리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여기가 텃밭, 앞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 땅이 정면에 요 있는 게는 산이 이렇게 있고 양쪽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건물이 좀 더 뒤로 밀려서 배치돼야 되는데 요 거실과 목욕탕 그리고 안방에서 바다가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건물 배치를. 예. 평면을 보면요. 이렇게 진입을 하면 들어오자 이제 박간 양반이 쓰시는 운동실이 있습니다. 운동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입 공간이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이 서로 문을 열면 서로 뻥 뚫려가 바람도 잘 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쇠도 잘 다루고 나무도 잘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생활형 마당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과 복도고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요 주방의 욕실인데 여기는 이제 변기는 없습니다. 그냥 요 바다 보면서 여기서 목욕만 할 수 있고 화장하고 하는 공간만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안주인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깥 양반이 제일 중요시하던 당구장입니다. 예, 여기서 당구도 치고 요 옆에 그 자리에 훌라도 함께 치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계한 건물은 집주인들이 용도대로 그렇게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류에 있는 3대가 같이 사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그다음에 부부, 자녀, 딸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사는데 따로 똑같이 하듯이 분명히 한 집에 사는데 또 공간은 분리되고 예, 그런 집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정면. 평면으로 보면 이제 진입은 요 공간으로 하게 되는데 이 집에 이제 특이한 게 공유 주방과 가족실입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입구 쪽에 현관 쪽에 공유 주방과 가족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이거하고 빨리 주택하고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예. 여기는 이제 노모가 사시는 거죠. 특징은 각 실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2층에 가도 그렇고 각각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다 활동이 되게 돼 있고 요 공유 주방인데 여기서 엄마와 딸이 여기 1층에 사시는 노모와 2층에 사모님이 같이 여기서 음식을 해 먹고 각자의 주방은 서로 따로 쓰고 여기서 모여서 뭐 수제비를 끓여 자시든 하고 여기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 이제 이 현관을 기점으로 서로 찢어지는 거죠. 6시 되면 각각 자기 집으로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면 여기 방들이 있는데 결국은 원래 안방 여기가 제일 중요한 방인데 제일 크고 많은 방인데 결국은 딸이 이걸 차지를 하고 부부가 각각 방을 하나씩 쓰고 각각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 또한 도심 주택의 특징상 중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유 주방입니다. 여기서 할머니하고 그 며느님이 따님이 같이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게 1층에 이제 할머님이 사시는 거실 공간입니다. 1층 거실에서 바로 본 이제 입구의 중정의 모습이고요. 2층 거실입니다. 크진 않습니다. 이게 실들이 많이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크게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거실 공간입니다. 중정 부분을 이제 보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주거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재밌게 웃게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공건축물의 변화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이색 공간과 시간이 주는 추억이라는 걸로 두 번째 제가 썼던 글입니다. 처음에 남해 있는 스페이스 미조란 곳입니다.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어창으로 사용하던 곳이죠. 사용하던 곳이 이제 뭐 사람들이 없고 하니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남해에 있는 돌창고,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그 동업에 있는 주남 환경스쿨이라고 그 폐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건축이 많이 특히 폐교 같은 경우 많이 그리고 농협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글을 한번 써봤던 내용입니다. 스페이스 미조는 박석희 건축사님인데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냉동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그거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거죠.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도 어린데도 저보다 잘한다 싶더라고요. 이분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냉동 창고입니다. 근데 뭐 리모델링 한다 해서 막 밖에 막 칠하고 뭐 붙이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아주 문화 공간으로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외부만 정리만 하고 여기 뭐 마크만 하나 딱 달고 예,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상도 많이 탄 건물입니다.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남긴 거죠. 일부러 과거의 시간을 남긴 거죠. 예, 그렇게 장소성 보존을 위해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동실의 마감도 사실 우리 같으면 이거 뜯어내 이래가지고 걷어낼 텐데 이것도 이제 뭐 옛날에 어부 하시던 분이 와서 보면 좀 반갑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이런 것을 남겨두는 장치를 기억을 시간을 남겨두셨더라고요. 여기는 또 기획 전시를 해서 특별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주목했는데요. 여기 이제 밤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밖이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밖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계단 경사를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게 아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제가 요 공연할 때 가본 건 아니고 발표할 때 가봤는데 아주 집중도 좋고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그냥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은 많이 있겠죠. 어디 가도. 근데 이 냉동 창고를 이렇게 바꿨다는 게 그렇게 보면 이 공간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런 전시장도 다 만들고 상부를 뚫어서 천창을 달아서 빛도 냉동 창고가 뭐 빛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빛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남해 있는 돌 창고입니다. 문화 공간 돌 창고인데요. 뭐 자그마한 농협 페레가몬가요? 농협인가요? 요 마크가 있는데 이걸 안 떼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요 창고를 전시장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한 3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놀랬고 실제 이 거친 이런 기존에 있던 재료거든요. 트러스나 이런 거는 바닥은 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전시장 바닥이 흙으로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흙으로 되어 있고 기존 돌이나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문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고치기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돌창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니멀하고 가볍고 매끄럽고 저항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남해의 돌유산은 크고 육중하고 거칠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미의식과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왠지 이 돌 앞에 서면 그 무한한 시간성과 거칠고 거대하고 육중한 모습의 숭고함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정화됩니다. 라고 요 기획하신 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주남 환경스쿨인데요. 이거는 지금은 창원 YM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설계를 할 적에 원래는 이 예산이 창원시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바닥 마감재 뜯고 고치고 벽 뜯고 고치고 창문 고치고 뭐 이런 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아주 여러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5억 6억씩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 공무원 계장이죠. 그분이랑 이제 짰습니다. 짜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거 해봤자 예산 낭비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교실의 마룻바닥 그대로 유지하자. 그리고 창호 아주 문제 없으면 재사용하자. 대신에 여기다가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상당히 의도했던 대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공간을 만들고 범위를 정하고 창원에 있는 예술가 5분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도서관도 만들고 놀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외부에도 공간을 운동장 비어있는 운동장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무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1차 사업이 돼서 잘 됐잖아요. 그 2차 예산이 또 내려왔어요. 2배가 더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새로 부임한 과장, 계장 위에죠. 과장이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장 마음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해서 아주 원칙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해 버리니까 우리가 원래 1차를 하면서 2차를 하려고 했던 게 다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하고 2차 되면 이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많은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는데 그냥 무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싸워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싸웠죠. 제가 뭐 사람은 순해 보이도 어디 가도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데 그거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귀에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처음 가보니까 이제 이런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학교고 폐교죠, 폐교. 환경 스쿨로는 쓰고 있었는데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고 그냥 운동장은 쭉 이렇게 지금은 좀 정비를 했는데 풀이 막 나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운동장이 한 3분의 1을 이렇게 철제 휴레임만 딱 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무만 심었고요. 그리고 요 길만 냈습니다. 요 공간 안에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에이리어만 줬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오셔가지고 요 안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이렇게 물론 저도 벽면에 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복도에 요 창 서쪽 창을 벽을 막아가지고 지금은 빛이 좀 적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가보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 주남에 있는 어떤 새들이나 이런 식물들을 빛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학교에 가니까 환경 스쿨로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와서 찰흙으로 새를 정동오리를 만드는 그걸 모아놨더라고요. 거의 버리다시피. 그래서 그 예술하시는 분 한 분하고 이걸 다 모아서 전시를 하마자 해서 전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 만든 사람이 다음에 만일에 여기 와서 자기 아들이랑 와서 자기가 만든 걸 본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최수환 씨의 작품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요게 요 안에서 보이는 복도, 기존 학교의 복도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갈대 노래라 해서 또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바람이 불면 굉장히 이렇게 살랑살랑 마음 편안하게 움직이는 조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도 하나 놨고요. 예. 그래서 낡고 오래된 거를 이제 옛날에는 다 뜯었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든 재사용해야 된다. 특히 요즘 근대 건축이 그런 경우가 많죠. 무조건 다 뜯어서 아예 그거 해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기존 거를 뜯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글을 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조 건축입니다. 목조 건축인데 우리가 보통 나무를 빈다고 그러면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비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도 요걸 보면서 배웠는데 나무가 30년에서 40년이 지나면 그 전까지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품는데 그게 지나면 산소를 먹고 탄소를 품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환경 정화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탄소 통조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건축에서 계속 써줘야 이 환경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주의 최삼령 건축가님이 목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진주 휴게소입니다.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가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이제 지나가면서 진주 갔다 올 적에 한번 들리는데 목조의 구조미가 그대로 드러난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더라고요. 일반 콘크리트로 이렇게 금속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산읍에 있는 어울마당입니다. 이것도 목조인데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처음 설계는 중목 구조로 설계를 해서 안에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서 예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캐나다에서 자재를 들어와서 굉장히 면적으로 보이게 해서 목조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대 건축입니다. 시대를 잇는 경남의 근대 건축 산책. 네.
적산가옥이죠. 적산가옥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적이 버리고 간 가옥이죠. 적산가옥. 시간적 범위로는 개항기부터 한국 전쟁 정도까지 보고요. 예, 지금 우리 마산에도 많이 있고 진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것은 진해인데요. 진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관광 코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보태가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날 좋은 날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태가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대 건축이든 이렇게 뭘 살리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성이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성이 문제인데 보태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원용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흑백다방은 제가 갈치기에 문을 자주 닫는 거 보니까 실제 이용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 시간을 살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근대 건축 역사길입니다. 흑백다방이죠. 흑백다방은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와서 뭐 많이 아실 거라 보입니다. 실제로 요 탐방객들이 제법 날 좋은 날 되면 제법 많이 옵니다. 아이들도 많이 오고 이게 지금 크게 봐서 이런 보태가 송악등 이게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태가인데요. 지금은 이제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죠. 경남대학교 박진석 교수와 구경인 건축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한 5, 6개월 동안 고생해서 설계를 했고 실제 부재 하나하나 다 재보면서 번호 매기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창업 공간, 업무 공간 등으로 지금 공공건축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잘 활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이걸 일일이 다 도면화시켜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럼 복원되고 나의 뒤의 모습인데요. 사실 예쁘잖아요, 그죠? 건물이 굉장히 이쁩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상세한 이런 내용은 뭐 꼭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넘기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시마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조금 허정도 선생님이 실망하실 정도로 재미없는 재미없는 강연을 하고 분명히 중간에 허정도 선생님이 하품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건축 설계에서는 일본인의 건축가들이 가지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아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곳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내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가서도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라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 호박은 대부분 아시죠? 예, 구사마 요이 호박인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태풍 났을 때 썰려갔습니다. 지금 복원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가면은 그 항구 바로 앞에 저게 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토네라고 하는데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가다 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바다 네해 거기가 세토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일본 발전 시기에 굉장히 오염됐던 곳이죠. 구리나 철 재련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뭐 이럴 때 거기를 뭐 뒤처리를 잘 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은 섬들이었습니다. 여기 섬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없고 이런 섬인데 이분이 이제 베네세라는 회사인데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이 재산을 큰아들이 돼가지고 이분이 나오시마 인근을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걸 현실화시켜서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운동가 뭐 이런 환경예술가들하고 주로 작업을 하다가 건축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 찾아간 분이 안도 다다오 선생입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도 다다오 선생입니다. 그래서 베네세 하우스라는 걸 처음에 짓게 돼요. 이런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이분이 이제 설계한 건물들입니다. 이거는 위치적으로는 요 영역들 나오시마, 테시마, 이누지마 요쪽 지역이고요. 쇼도시마 이런 데도 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은 게 이제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인데 94년도에 제가 처음 그 당시에 이제 NHK가 저희 집에 나와서 보는데 지금은 우리 건축사들이 TV 나오는 게 뭐 우리나라도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건축사가 TV를 나오는 게 아주 어색한 시절이었는데 NHK에서 안도 다다오 선생이 나와서 요 두 개 건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특히 여기 오벌동인데 요 공간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 대단히 특별한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내가 되면 거실이 있고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요거는 텅 비어서 밖에서 그냥 객실을 들어가는 밑에는 미술관이고 위에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그 비어진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이제 요게 밑에 있는 베네스의 뮤지엄입니다. 뮤지엄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볼 게 많습니다. 여기 가면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며칠을 잡으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베네스 그 나오시마 인근을 제대로 보시려면 한 5박 6일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시실이 있고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못 올라갑니다. 요 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접근 금지고 굉장히 그 방이 고가입니다. 사실은 안에 들어가도 별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진짜 초창기에 손님들 안 올 적에 가니까 이 관리자가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보여줘서 가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안에 창문이 뭐 단추 누르면 쫙 내려오고 뭐 이런 정도. 근데 지금도 여기는 뭐 사전 예약이 한 6개월은 밀려 있을 정도로 대단하죠. 사람들이. 이런 공간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고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간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완전히 반했죠. 이런 공간이 있고, 예, 계절마다 다, 예, 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런 숙소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전시품들입니다. 전시품들이고.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건물인데 지추미술관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지중미술관입니다. 땅속에 있는 미술관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안도 다다오 선생이 와 난 땅속에 건물을 감추고 싶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허가부서에서 여기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돌출되면 안 돼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죠. 그래서 지중 건축물입니다. 사실은 요 공사할 적에 땅 다 파내가 건물 짓고 흙을 다시 메꾼 거죠. 예. 근데 이 지중미술관의 큰 의미는 뭔가 하면 보통 미술관을 설계하거나 박물관 설계하면 거기에 이제 그 공간에 다시 이제 그 전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전시를 하거나 그런데 요 지중미술관은 미술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건축가가 그 미술품에 가장 적합한 공간과 빛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기서 주는 느낌이 아주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죠.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 건축사는 평생 가도 못 해볼 프로젝트긴 합니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공간감이나 빛은 거의 환상이라고 보입니다. 지중미술관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고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를 예술가가 만들고 요 공간을 안도 다다오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면 이렇고요. 하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예, 땅속에 묻어도 멋지죠. 그죠? 뭐가 안 드러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참 구석구석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해놓으신 지금 이분 건축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번에 그 LG 아트센터 서울에 있고 뭐 제주도 가도 그 미술관이 있고 아시죠? 그런 건들
그다음에 뮤지엄산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미술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모네 수련 그림이 있죠.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이런 것도 실제 모네가 봤던 그 공간과 흡사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런 내부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모네 그림인데 저 병 뭔가 보시기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는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벽면을 모서리를 직각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진품 모네 수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트럴이라는 미국 빛의 예술가인데요. 아주 그 충격적입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 공간인데요. 들어가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뿌여해가지고 어슴푸레합니다. 어슴푸레하면서 가면 이제 그게 끝인데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소름 돋는 공간감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트럴의 건축물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건축사가 오는 게 안 좋다는 게 저 뒤에 하동열 건축사 씩 웃으면서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긴장됩니다, 내가.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건 뮤지엄 산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 뮤지엄 산에 가도 원주에 뮤지엄 산에 가도 제임스 트럴의 작품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거죠. 요 구를 만들고 이 구에 맞는 공간과 빛을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우한 미술관이죠. 뭐 우리나라 분인데 실제로는 뭐 그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위장 논란도 있었고 이분이 이제 역시 고수들끼리는 다 통한다는 게 안도 선생과 굉장히 친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미술관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우한 미술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개인 미술관을 일본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관계 항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죠. 이우한 선생은. 그러니까 철판이 있고 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뭐 이런 걸 주로 모티브로 해서 많이 작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리에다가 돌 던져가 깨가지고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죠. 구사마 여유의 작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에 있는 산하에서 만든 건데 요건 넘어가고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걸 막 붙이고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거의 세계에서 지금은 그 관광지로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코끼리성이 훔쳐보고 있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마만 보는데도 한 이틀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테시마 미술관입니다. 이건 안도 다다오 선생의 작품은 아니고 그 사나의 니시자와 리에와 나이토 레이의 작품입니다. 요 하얀 거 보이시는 요게 테시마 미술관입니다. 좀 외계 우주선 같이 생겼잖아요. 요거는 다른 용도가 없고요. 그냥 공간 속에 자연을 표현한 거죠. 자연을 그대로 담아 본 겁니다. 요게 주 전시장이고 요게 이제 기념품 파는 공간입니다. 요 건물들입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흙을 쌓아서 콘크리트를 다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런 공간 이제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LG 광고에도 나오거든요. 요 건물이 빛이 들어오고요. 바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놨죠. 요 하얀 실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레이토가 했던 물이란 게 뭔가 하면 바닥에 있으면 물이 뽀로록 흘러서 쫙
막 흘러댕깁니다. 양말 젖죠. 예, 그렇게 해서 물 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면은 딱 그렇습니다. 반은 감동을 엄청나게 느끼고 반은 뭐야 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동을 못 느끼면 당신의 예술적 소양이 좀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여기서 봤습니다. 예, 저는 소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면 조용하고요. 살짝 소리 나도 깡깡 울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꼭 가보셔야 되는. 방금 여기가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뽀로록 나왔다가 뽀로록 흘러갔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나이토 레이의 작품입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철 재련소입니다. 철 재련소를 지구 갤러리, 태양 갤러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전시장으로 만든 공간이죠. 이렇게. 예, 지금 기존에 이런 공간들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덧붙여서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요 사진이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예, 가서 보고 많이 놀래긴 했지만 결국은 저는 테시마 뮤지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조형물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박 6일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예, 가보시면 좋겠고 요걸 소개하려고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부족한 강의 예, 재미는 별로 없었지만 열심히 했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으로 집을 지을 분도 와 계시거든요. 설계를 맡길만 하십니까? 본인의 작품, 본인이 소개한 건물도 좋고 또 본인이 소개한 다른 사람의 작품도 좋고 무슨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제가 단독 주택을 하나 짓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예를 들어서 철권 구조라고 예, 하고 경량 목 구조라고 하나요? 예, 예. 그냥 분목 구조? 예, 어떤 걸 추천해 주실 만한? 예, 저는 요새 목구조 워낙 좋아하고 하지만 제가 짓는다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그 일단은 목구조가 지진에도 강하고 뭐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내부 공간에서 중목 같은 경우 상에서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동일본 지진 났을 때 보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건물은 목구조가 주로 무너지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살아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또 공간이 어떤 이형적인 공간이 많기 때문에 목조로는 구현하기 힘들어서 전 추천한다면 약간의 건강에 해로울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가 많이는 아닙니다. 어차피 마감재 붙이니까 약간의 그 건강에 해로울 수는 있지만 저는 철근 콘크리트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계시는 그 우리 서정석 건축사님은 중목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사마다 다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철근 콘크리트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질문 좀 하시죠. 네. 제가 그 마산 YMC를 통해서 건축 인문학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건축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지만 지면을 통해서 경남신문 택지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계속 연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건축사님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건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늘 그 직장에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질문은 없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건축사님 아까 테마 중에 하나가 그 폐공공 건축물 뭐 재활용 그런 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트레킹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런 시골을 많이 좀 돌아다니는데 사회적 이슈도 됐지만 현재 지금 그러니까 폐가가 너무 많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노인네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방치가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 그 나무하고 이제 모든 그렇게 다 무너져가는 그런 폐가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거든. 그런 거를 어느 정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진심이든 아니든 강의가 좋았다 해서 감사하고요. 이 강의는 한 1시간 이내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폐 건물들의 활용에 대해서 도하고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뜯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쓸만한 폐 건축물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연결해 줘 가지고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프로그램을 고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그 고치는 비용이 사람이 살 수 있게 고치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도배장판 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난방, 냉방은 돼야 되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결국은 저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시골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도시인들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취득했을 때 제발 그 법적으로 이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촌에서 좀 촌의 주택은 빼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활용 말 그대로 어쨌든 사람이 가서 살 수 있게 노인들만 있는 공간에 그런 식의 활용 방안, 관광, 뭐 시골 생활 즐기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는 여기 계시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 김조원 작가님 아까 남의 작품 2개 나왔지 않습니까? 농협 건물과 그 돌창고 남의 고향이신데 감회가 있던가요? 평소에 남해 있을 때 그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 먼저 한거 농협 창고 뒤에 돌창고 서면에도 있는데 서면 쪽 돌창고 그 동네가 되게 아 그렇습니까? 남해가 원래 좀 놀러 지은 건물들이 원래 좀 많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는 놀러천 그 작품이 구축해서 유명하거든요. 네. 예. 예. 마이크를 가져가세요. 다른 분이 잘 들리도록. 아까 일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0.01% 조금 유식해졌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일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에도 그나마 그래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어떤 건축을 좀 탐구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네. 예. 많습니다. 많고요. 요즘에 가장 뜨는 지역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특히 행정을 보시는 군수나 시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저도 가끔씩 가는데 진주가요. 진주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진주가 최근에 지은 건축물도 많지만 예전에 지어진 다음 우리 여기 강연하면 또 발표가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주에 대해서 유재만 건축사님 글을 썼는데 진주가 엄청나게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필요하면 요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이 의외로 이 통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건축에서는. 그래서 통영에 가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딱 하기 그렇지만 뭐 성현상 선생이 한거나 민혁이 선생이 했던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념관하고. 그래서 통영이 굉장히 자유롭고 희한하게 통영이 촌인데 시골 군수님들이 저런 걸 용인해 할 정도의 건물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남해입니다. 남해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우리 여기서 좀 멀기는 한데 예, 그래서 남해 제가 봐서는 남해, 통영, 고성도 있습니다. 고성. 그다음 진주인데 진주는 요즘에 저도 얼굴을 못 알아뵀는데 와 계신데 그 어르신 투어 코스도 있을 정도로 예, 건축은 아니지만 그 건물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던데 어쨌든 진주, 통영, 고성, 남해가 오히려 창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거기가 자세한 그런 루트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예, 또 우리 다음 강연에서도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예술이었음 나오시마 그 아주 많이 좀 소개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핵심적인 역할은 제일 먼저 돈 가진 사람의 의지겠죠. 예, 돈 가진 사람이 내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그게 구할이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의 다른 뭐 건축사든 예술가든 분들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아오시마가 이루어진 것도 그 후쿠다케신가요?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버블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큰 이득을 보고 계시죠. 그분이. 예, 저는 결국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그 의지를 가진 돈이죠. 그냥 돈이 아니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어떻게 제일 강의를 재미있게 한다고 그 본인이 일본어로 돌릴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 다시 한번 사실은 남아 있는 분들의 강의가 훨씬 더 좋다 이런 평가가 뭐 건축 그 사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아까 예, 그래서 다음 2주일 후에 더 이제 좋은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 그 서정석 그 건축사께서 강의를 하실 텐데 아주 그 설계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건축사이십니다. 네, 우리 강의를 앞으로 이제 강사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뭐 7시에 시작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인사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8시 뭐 10분, 15분 정도까지 하고 질문 좀 하고 8시 반 정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회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강좌인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산OM 지국장 김세연입니다. 제가 문자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들었는데